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최근 국내외 언론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과 위치를 문제 삼자 전북 각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금운용본부가 자리한 전북혁신도시를 한낱 시골로 묘사하고 국내 일부 중앙 언론이 동조한 것은 언론의 편견이 빚어낸 횡포라며 흠집내기에 흔들리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 그리고 전북기자협회도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금운용본부는 전북혁신도시에 안착했고 혁신도시 또한 금융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기업들이 군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삼성과 SK 등 국내 5개 대기업이 324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들 기업들의 군산 투자는 불투명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미래산업에 대한 군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가 16,000여 명에 이르는 등 지역 경제가 파탄 위기에 놓였다며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대기업의 미래산업 투자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전주와 군산을 찾아 소상공인들을 격려했습니다. 홍 장관은 전주 남부시장을 찾아 내년도 전통시장의 시설 환경 개선과 주차장 확충에 693억 원, 화재 예방에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오는 11월에는 전국 단위의 청년 상인 네트워크를 발족해 청년몰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또 대기업의 이단 철수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에서 중소기업들이 혁신적인 제안을 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성공적인 회담을 기원했습니다. 전북 결의 하나 등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전주 경기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정상의 가을 만남이 평화의 큰 수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무장지대였던 비무장지대가 진정한 평화지대로 바뀌고 서해 긴장이 해소돼 남북의 어민들이 함께 고기를 잡으며 더불어 살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쌀 직불금과 밭 직불금, 조건분리 직불금 등 농업 직불금 1,658억 원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농민은 16만 9천 명입니다. 전라북도는 예년의 경우 직불금을 연말에 지급했지만 올해는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 백구면 1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단체협의회가 오늘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일부 주민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소수의 의견일 뿐이라며 주민 대다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주민 소득이 늘 것으로 기대되는 스마트팜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저출산과 청년 유출 해소 같은 인구 정책 마련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전라북도는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고령화와 농촌 활력, 다문화와 도시재생 등 6개 분야에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꾸려 인구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조만간 위원장 선임 등을 끝내고 다음 달에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주 첨단 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기공식이 오늘 전주시 팔복동 첨단 벤처단지에서 열렸습니다. 모두 268억 원이 들어가는 지식산업센터는 6층 규모로 기계 소재 분야 기업 50개사가 3년 동안 입주하는 임대형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오는 2020년 2월에 완공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 후보 예정자가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물론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가 오는 21일부터 제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했으며 받은 사람도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어제 완주에서 추락한 경비행기의 사고 원인 조사가 이뤄집니다.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은 오늘 현장 조사와 기체와 운항 기록 장치 등을 수거해 이 비행기가 추락 전 구조 신호를 보냈는지, 기체 결함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완주군 경천면 동상저수지 인근 대부산에서 2인승 경비행기가 추락해 조종사 44살 이모 씨와 탑승객 57살 김모 씨가 모두 숨졌습니다. 전북은 오늘 익산 28도, 전주 27도 등 26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한낮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7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27도 등 26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떨어져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JTBC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북혁신도시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트집 잡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계에서는 국가의 100년 대계이자 전북도약의 핵심인 혁신도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군산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 주도의 미래산업 투자 유치를 촉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완주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해 2명이 숨진 가운데 국토부와 경찰이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C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